안락사, 그리스어로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단어로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직감정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2019년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 국민의 81%는 안락사를 찬성합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안락사가 불법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생명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안락사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믿기십니까? 조이 종합병원, 흔히 조이라고 불리는 이 병원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안락사시킬 수 있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상위 0.1%의 기득권들 뿐입니다. 그렇기에 조이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으며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또한 몇몇의 상위 0.1%의 조이의 손님은 때로는 안락사를 시키는 용도가 아닌 특정 성능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이를 사용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가 운영된 지는 벌써 40년이 다 되어가며 조이에서 무려 8,000명의 사람들이 안락사, 이른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라고 이딴 게 특종이라고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가 너 근거는 있어? 이딴 거 쓰라고 방송국에서 네 월급 주는 것 같아. 당장 심할서 써서 오늘 퇴근 전까지 제출해. 오늘로 정확히 10년째 대형 방송국에서 기자로 활동 중인 정세현은 특종 기사를 쓰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이라고 적힌 메일을 확인하였고 그리스어로 적힌 메일에 호기심을 느낀 정세현은 메일을 확인하였고 그 메일에는 정세현이 편집장에게 제출한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이런 미친놈을 다 봤나? 소설이 쓰고 싶으면 메모장이나 쓰지 기사한테 이런 걸 보내고 지랄이야 라고 투덜대며 메일창을 닫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세현은 마지막 문구를 확인하였고 마지막 문구에는 조이의 정체를 알리는 데는 정세현 기자님이 제격이라고 생각해서 보낸 메일입니다. 첨부 파일 확인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정세현은 속는 셈 치고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조이로 추정되는 건물의 내부 사진을 보게 되었고 이런 병원이 한국에 있다고? 서울대 종합병원도 이 정도는 아닐텐데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다음 사진을 확인하였고 다음 사진에는 최근 10년간 조이에서 안락사 당한 인간들의 이름과 정보가 적힌 장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가벼운 눈치래로 장부를 훑었고 김정원이라는 익숙한 이름을 발견합니다. 김정원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Y의 회장으로 건강 악화로 인하여 작년 12월 25일에 공식 사망했다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대기업 총수가 크리스마스 당일날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김정원의 사망일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였고 의문의 제보자가 보내준 장부에 적힌 김정원이 안락사 당한 날짜와 김정원이 실제로 사망한 날짜가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조금은 의문의 제보자의 메일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작 장부 하나로는 메일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우며 장부를 조작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기에 정세현은 의문의 제보자가 보낸 메일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곧바로 자음 첨부 파일을 확인하였고 매우 놀라며 마시고 있던 커피를 뿜어버립니다. 정세현이 확인한 첨부 파일에는 김정원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었고 거구의 남성 3명이 김정원 회장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구의 남성 중 한 명은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당황하며 다음 첨부 파일을 확인했고 다음 첨부 파일에는 김정원 회장의 시신이 찍힌 사진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처음에는 이 사진이 합성 사진이라고 생각했고 누군가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세현은 이었고 이 사진은 누가 봐도 합성 사진이 아니며 실제로 찍힌 사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마지막 첨부 파일을 확인하였고 그 첨부 파일에는 자세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다음주 토요일 8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학동 264-2번지 종로 스타벅스 26번 자리로 오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자신이 무언가 큰일에 휘말렸음을 직감했으나 특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선은 의문의 제보자를 만나보자고 말합니다. 정세현은 토요일이 되자마자 의문의 제보자를 만나기 위하여 종로 스타벅스로 향했고 26번 자리에는 모자를 쓴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저기 메일로 조이 제보한 분 맞으신가요? 라고 물었고 의문의 남성은 모자를 벗은 뒤 자신의 명함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명함에는 조이 부원장 김명석이라고 적혀 있었고 정세현은
저기 김명석씨 장난치는 건 아니죠? 사진은 합성 같진 않던데. 김정원씨는 분명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 사진은 뭡니까? 라고 물었고 김명석은 우선 말소리를 줄이시죠.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시죠. 여기는 보안이 별로입니다.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김명석이 조금은 미심쩍었지만 우선은 김명석을 따라가 보기로 결정합니다. 김명석과 정세현은 차를 타고 30분간 이동한 끝에 김명석 소유의 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김명석에게 이제 말해주시지요. 그 사진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김명석은 정세현씨 제가 제보한 걸 보셨습니까? 김정원씨는 그저 희생된 몇만 명 중 한 명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희생이라고요? 안락사 한국에선 불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락사를 택했더라면 자신의 의지 아닙니까? 희생이라는 말을 왜? 라고 말하며 말끝을 흐렸고 김명석은 물론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안락사는 대부분이 본인의 의지로 자행되지요. 하지만 조이는 겉모습만 안락사가 자행되는 병원일 뿐 실상은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보다 편하게 지워버리기 위해 만든 곳이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당황하며 그걸 왜 나에게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걸 증명한 자료는 있습니까? 라고 말했고 김명석은 7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 대선 후보 남춘식 스캔들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때 남춘식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은 단 3명밖에 없었습니다. 정세현, 임원구, 조진영, 그리고 그중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정세현씨 당신뿐입니다. 임원구와 조진영은 조이에서 안락사 당했고요. 정세현씨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임원구와 조진영이 사망하며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었기에 굳이 당신을 죽이진 않았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조이가 정계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명성은 정계는 물론이고 재계와 검찰, 경찰, 이 나라의 기득권 중 조이와 연관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조이의 정체를 알릴 수 있는 기자는 정세현씨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김명석씨 굳이 조이의 정체를 알려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제가 기사를 써봤자 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게 뻔한데 저는 이런 위험한 일에는 다신 연루되고 싶지 않습니다. 남춘식 기사 썼다가 좌천된 게 아직도 생생한데 라고 말했고 김명석은 굳이 조이의 정체를 알려야 되는 이유라 이 자료를 보십시오 라고 말하며 정세현에게 자료를 건넸습니다. 김명석이 건넨 자료에는 정세현을 포함한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자료에는 김명석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당황하며 정세현, 김명석 이거 설마 우리 이름입니까? 라고 말했고 김명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김명석은 이 이름에 적힌 사람은 올해 조이에서 반드시 안락사시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모두 조이의 VIP들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전 평범한 기자인데 어째서? 라고 물었고 김명석은 남춘식은 스캔들 사건 이후 결국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남춘식은 야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으나 현재로선 많이 회복되어 야당의 대표가 되었지요. 그리고 남춘식은 다음 대선에 다시 출마하려 합니다. 하지만 남춘식은 여전히 과거의 스캔들이 다시 재조명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춘식은 자신의 치부를 모조리 지워버리려 합니다. 정세현씨, 당신은 7년 전 남춘식씨의 스캔들 관련 기사를 쓴 3명 중 1명이며 유일한 생존자이기에 남춘식의 표적이 된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그럼 김명석 씨는 무엇 때문에 표적이 된 겁니까? 라고 물었고 김명석은 앞서 말한 조이의 VIP가 남춘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이에서 일어나는 부도덕적인 일을 폭로하려 하였고 자료를 수집하던 과정에 조이의 원장 정원기에게 발각되었고 결국 저는 부원장으로서의 모든 권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정원 씨가 제거되던 날 조이의 경비가 김정원 씨에게 집중된 틈을 타 정원기 원장의 개인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이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인물들 명단에 저의 이름이 적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그럼 김명석씨 당신이 내부 고발을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었고 김명석은 담배를 꺼내 피며 처음에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결국 의사가 되었죠. 하지만 조이로 발령온 그날부터 전 더 이상 의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히포크레타스에게 죄송할 따름이죠. 사람의 목숨을 살려야 될 의사가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꼴이라니. 하지만 전 가족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막내딸이 차에서 내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저는 조이로 가게 되었고 정원기는 제 딸과 가족이 조이의 정체를 알게 되자 가차없이 목숨을 앗아가더라고요. 전 그때 결심했습니다. 죽더라도 조이를 없애고 죽겠다고. 정세현씨 반드시 합류하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넉넉고 당하는 것보단 차라리 조이를 먼저 공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고심 끝에 조이를 무너뜨리는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합니다.